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네, 여기는 도쿄 하라주쿠역 앞입니다. 일단 이곳은 코로나 시국 새롭게 리뉴얼된 하라주쿠 신역사 앞이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유명한 하라주쿠의 구역사가 나옵니다. 일단 그 유명한 구역사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곳이 하라주쿠 구역사인 타키시타 구치입니다. 일본 도쿄 여행에서 꼭 빠지지 않는 관광 스팟 중 하나가 바로 이곳 하라주쿠인데요. 그 하라주쿠 관광의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 구역사인 타키시타 구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장소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역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곳 하라주쿠는 일본의 패션을 선도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안 보인다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 뒤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저곳이 오늘 하라주쿠 여행의 첫 번째 여행 스팟인 타키시타 거리입니다. 자, 그럼 하라주쿠 여행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 하라주쿠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입구부터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꽉 막혀버린 타키시타 거리이다. 그런데 하라주쿠에는 여기 타키시타 거리 외에도 정말 둘러볼 곳이 많은 여행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타키시타 거리를 포함해서 하라주쿠 관광 스팟들을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혹시 이쪽으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메모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하라주쿠는 크게 4개의 거리만 알고 가면 되는데 첫 번째 여행 스팟이 여기 타키시타 거리이다. 도쿄 패션의 트렌드 를 이끄는 거리이기도 하지만 먹거리, 쇼핑거리가 많은 보행자 천국으로도 유명해 대체적으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리이다. 타키시타 거리는 생각보다 짧은 거리인데 일본 특유의 패션 문화와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 스팟이다. 두 번째 하라주쿠 여행 스팟으로는 이곳과 반대 분위기인 명품 거리인데 여기 타키시타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어지는 메이지도우리를 중심으로 오모테산도 거리, 즉 오모테산도 명품 거리가 이어진다. 타키시타 거리가 한국의 홍대 느낌이라면 오모테산도 명품거리는 한국의 청담동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명품 매장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이다. 그 외에도 세련된 카페나 애플스토어 매장도 있는 곳이니 명품 매장이나 분위기 좋은 거리, 그리고 세련된 카페에 가고 싶었던 분들이거나 누구보다 발빠르고 다양한 애플 제품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리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행 스팟으로는 의외로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거리인데 하라주쿠의 뒷골목 거리인 우라하라주쿠, 짧게 우라하라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메이지도우리와 오모테산도의 명품거리 사이를 끼고 있는 뒷골목을 부르는 통칭이다. 이곳은 유독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거리인데 작은 의류샵이나 패션 잡화 그리고 개인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일본 우라하라케의 패션이 궁금하신 남성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거리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하라주쿠 여행 스팟으로는 일명 K스트릿으로 1km에 달하는 긴 거리인데 우라하라부터 오모테산도의 명품거리를 지나 시부야까지 쭉 뻗은 거리이다. 이 거리에는 헌옷 가게에서부터 작은 부티크샵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여행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하라주쿠에서 시부야까지 도보 여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리이다. 자, 오늘 돌아볼 거리 4곳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첫 번째 여행 스팟인 타키시타 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곳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가 35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이곳은 언제나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넘치는 거리이다. 일본의 패션을 선도하는 거리라고 불리울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유독 많이 모여드는 거리인데 아기자기한 패션 잡화부터 일본 특유의 개성 있는 패션 점포들이 줄비해 있는 곳이다. 지금 보이는 노멀해 보이면서도 카와이한 느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스타일의 패션부터 최근 이 거리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기 핑크 라떼라는 점포까지 패션뿐 아니라 패션 잡화까지 다양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블링블링한 패션 잡화 점포들이 이곳저곳 새롭게 오픈되고 있다. 특히 과거 갸루 패션으로 유명했던 이 타키시타 거리는 현재의 양산형 쥐레게 그리고 메네라 등과 같은 서브컬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성 있는 패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거리로 모여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로 최근 이 거리에 산리오 캐릭터 잡화점이 새롭게 오픈했으니 산리오 캐릭터 덕후이신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타키시타 거리를 걸으면서 일본의 특색 있는 패션을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이 거리는 먹거리로도 꽤 유명한 거리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탕후루 체인점이 이 거리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개당 500엔에서 700엔대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핫하게 떠오르다 보니 이 짧은 타키시타 거리만 해도 벌써 2개의 체인점이 오픈을 했다. 그러니 여행하다 힘들어 달구리 하나 딱 땡길 때 오케이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타키시타 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는 사람들마다 손에 뭐 하나씩 들고 먹고 있는 이 크레페가 아닐까 싶다. 이 가게가 아마 가장 유명한 점포가 아닐까 싶은데 500엔에서 800엔 사이의 가격대로 양도 제법 있는 편이니 하라주쿠 타키시타 거리에 왔으면 꼭 한번 먹고 가보라고 완전 추천한다. 여기서 숨겨진 여행 꿀팁 정보 하나. 크레페 집 옆 골목 끝에 보이는 저 꼭대기에 잠깐 쉬어갈 수 있으면서도 무료로 하라주쿠를 전망할 수 있는 숨겨진 명소가 있다. 우리 둘이도 하라주쿠에 오면 꼭 들러 쉬어가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엉덩이 매트부터 겨울에는 따뜻한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언제 와도 상관없지만 해질녘 저녁에 오면 정말 멋진 뷰까지 덤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여기 오실 분들은 시간까지 꼭 참고하세요. 어때요? 해질녘 노을질 시간대에 와서 크레페에 맥주 한잔 하면 죽이겠죠? 그리고 이 거리에 가마로 강정이라는 닭꼬치집이 한글 간판 걸고 의외로 긴 시간 장수하고 있는데 한인타운 시노쿠보를 제외하고는 한글 간판 걸고 긴 시간 장수하며 장사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 힘들었던 코시국에 이 거리에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잘 버텨내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니 여행화 속이 느글거릴 때 매콤한 닭강정 하나 좌시고 가세요. 이외에도 1000개가 넘는 캡슐 기계가 2개의 층을 꽉 채우고 있다는 플래그십 숍인 캡슐 토이숍도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크레페 가게와 쌍벽을 이룬 만큼 장사가 잘 되는 또 다른 크레페 가게, 그리고 미국의 레이디 가가가 방문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아마 이색적인 패션으로는 정점을 찍는 듯이 보이는 이 가게 등 400m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에 죄다 모여있어 짧은 여행 시간 여행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거리가 아닐까 싶다. 하나나 아쉬운 건 하라주쿠까지 와서 타케시타 거리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타케시타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나타나는 이 메이지 도오리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라주쿠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 아닐까 싶다. 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메이지 도오리라는 도로인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가방을 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 콜라보로 코린의 협찬을 받은 클릭백 X 가방입니다. 여행용 가방으로 특화된 가방이라 직접 메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깔끔한 백팩처럼 보입니다만 마치 캐리어 가방처럼 자물쇠가 달려있어 안전성에 있어서는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다만 자주 열고 닫기에는 약간의 귀찮아짐이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전 면이 열리고 수납 기능도 충실해서 노트북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수납할 곳도 많습니다. 특히 사이드 쪽의 포켓에 필요에 따라 외장 배터리를 세팅해 놓으면 손쉽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이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항상 외장 배터리를 주렁주렁 달고 촬영을 했었는데 어깨 부분에 감춰진 선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편리했습니다. 또한 가장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자석으로 잡아주는 포켓이 있어 선글라스나 자주 꺼내 쓰는 물건을 넣고 쓰기에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잠시 가방을 놔두고 가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쉽게 끊을 수 없는 와이어가 달려있어 주변의 지물을 이용하여 간단히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 와이어 선을 캐리어 락에 고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얼른 볼일을 보고 오면 된다. 어때요? 아무도 못 가져가겠죠? 세트로 구성된 클릭슬링백은 지갑이나 핸드폰 등 안전하게 자주 사용해야 할 것들을 넣고 다니면 편리하다. 사이드 포켓들은 모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에 편리하다. 지갑은 안전을 위해 좀 불편하더라도 방수 처리되는 지퍼가 달린 곳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비가 오지는 않지만 비가 와도 끄떡없을 정도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여행 중 소나기가 와도 걱정 없겠죠? 네, 그럼 하라주쿠 여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 스팟인 오모테산도 명품거리를 가기 전에 여기 메이지 도오리에서 꼭 들러봐야 할 두 곳이 있는데 먼저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이다.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한국의 갤럭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특히 2층에는 카페까지 입점해 있어 여행하다 힘들 때 카페에서 음료 하나 사서 옥에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로 나가 잠깐 쉬어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또 한 곳으로는 하라주쿠의 패션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바로 여기 보이는 라포레 하라주쿠점이다. 시부야의 패션의 성지가 시부야 109라면 여기 하라주쿠는 이곳 라포레 하라주쿠이다. 개성 넘치는 이색적인 점포들로 가득 찬 곳인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들어와 있는 점포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 맘먹고 둘러보실 분들이라면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굉장히 다양한 쇼핑거리가 있는 곳이니 이러한 쇼핑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이라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어때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여행 스팟 들어간다. 두 번째 여행 스팟인 오모테산도 명품거리는 지금 걸어온 메이지도리 사거리에서 시작되는데 가로수길로 쭉 뻗은 저 도로가 오모테산도 명품거리이다. 그리고 저 명품거리 양쪽으로 왼쪽으로는 세 번째 여행 스팟인 우라하라주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서는 네 번째 여행 스팟인 캐스트릿이 그 유명한 시부야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메이지도리 사거리를 건너 진입로에 보이는 타미힐피거에서부터 오모테산도 명품거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첫 번째 여행 스팟이었던 타키시타 거리가 한국의 홍대 느낌이라면 이곳은 한국의 가로수길? 아니면 청담동 같은 느낌의 거리이다. 이 거리의 정식 명칭이 명품거리는 아니지만 흔히들 말하는 도쿄의 거대한 명품 매장들이 오모테산도 도로 양쪽 거리에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 거리는 건축 아트로도 볼거리가 많은 거리인데 특히 안도 타다오란 사람이 설계했다는 이 오모테산도 힐즈 쇼핑몰이 외관도 멋있지만 독특한 내부 구조로 쇼핑 시간까지 단축시켜 쇼핑의 만족도까지 올려주는 곳이라고 한다. 물론 디올을 시작으로 명품 매장으로 꽉 차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발품을 팔다 보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으니 명품 하나 장만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명품 매장들이 질비해 있는 이곳에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을 듯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 한 곳 있는데 일본에서 8번째로 오픈한 애플스토어 매장이다. 이곳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총 2개의 층으로 정면과 좌우 세 방향의 벽이 모두 유리로 개방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맥이나 아이폰, 아이폰 등 애플의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고 방문객 모두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제품들을 자유롭게 만져볼 수가 있다. 이곳 애플스토어 오모테산도점은 오픈 당일만 해도 약 1000여 명이 줄지어서는 광경이 연출되었던 곳인데 애플의 신제품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잠깐 둘러서 구경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다. 아참, 이곳은 도쿄 메트로선 오모테산도 2번 출구 바로 앞이니 지하철로 오실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모테산도 명품거리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육교가 보이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오모테산도 명품거리를 바라보면 가로수로 쭉 펼쳐진 도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가을에는 한국의 가로수길과 닮아 보이지만 곧 돌아오는 11월이 되면 이 거리 전체가 반짝이는 일루미네이션으로 장관이 연출되는 거리로 변하게 된다. 11월부터 겨울 도쿄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보고 가라고 완전 추천한다. 어때요? 멋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거리가 명품거리로도 유명하지만 먹거리와 예쁜 카페들도 많이 모여있어 만난 거 먹으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아주 최적의 장소이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여기 랄프즈 카페인데 폴로 랄프로렌 샵이자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언제나 줄이 길어 1시간 정도의 웨이팅은 기본인데 오늘과 같이 평일 낮에는 웨이팅의 줄이 이 정도이니 오실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네, 다시 오모테산도 명품거리의 시작점이었던 타미힐피거 매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뒤쪽 골목으로 오늘의 세 번째 여행 스팟인 우라하라주쿠와 네 번째 여행 스팟인 캐스트릿이 함께 이어져 있으니 함께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거리들은 관광객들이 의외로 모르는 곳이니 몰랐던 분들이라면 잘 따라오세요. 우선 우라하라는 오모테산도 명품거리 진입로에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곳 우라하라주쿠, 줄여서 우라하라는 작은 우르샵이나 패션 잡화점 그리고 개인 점포들이 눈에 띄게 많이 모여있는 거리인데 이곳은 우라하라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패션을 내놓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거리로 들어와 보면 여성들보다는 의외로 남성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된다. 사실 우라하라는 잘생긴 남자, 즉 일본어로 이케멘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 자세히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점원들의 스타일이 꽤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고 다니는 느낌이다. 그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유독 많이 찾는 거리이다 보니 남자 의류 관련 샵들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중고샵도 제법 많은 편이어서 개성 넘치는 패션 제품들을 가성비 좋게 구매도 가능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분들도 부담없이 들러 쇼핑하기 좋은 거리이다. 발품만 잘 팔다 보면 명품도 싸게 발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라하라는 일직선으로 쭉 뻗은 거리는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샵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니 여행시간 되신다면 꼼꼼하게 구석구석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도쿄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이색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여행 스팟인 캐스트릿이다. 1.2km에 달하는 긴 거리인데 이 거리는 그 유명한 시부야까지 연결되어 있다. 우라하라에 비하면 이곳은 꽤 잘 정돈돼 보이는 거리인데 이곳 또한 작은 소품 가게부터 대형 의류 잡화점까지 많은 점포들이 거리 양쪽을 꽉 채워놓고 있다. 또한 의외로 작은 부티크와 외관에서부터 세련돼 보이는 카페들도 많은 거리인데 특히 개성적인 점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패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리라고 한다. 그 외에도 갤러리나 카페 그리고
그리고 미용실과 같은 분위기적으로 하라주쿠의 숨은 명소 같은 가게들이 많은 거리이니 여행 일정에 꼭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하라주쿠 여행 스팟으로 하라주쿠 타케시타 거리에서부터 이곳 캐스트리까지 총 4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여행 일정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저희는 지금 이 길을 따라 시부야까지 쭉 걸어갈 예정인데요. 성인 걸음으로 한 20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이니 여행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시부야까지 걸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여행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